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여전히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는 전국 평균의 3배 이상을 기록했고 뉴욕주 역시 2배 이상을 기록해 전국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채소인 양파 가격이 급등해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대형 병원에서 신생아 학대 정황이 드러나 해당 간호사가 해고 조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아기의 아빠가 목격한 장면을 영상 촬영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미 사회보장국의 실수로 이름과 생일이 같은 한국 여성 2명이 같은 사회보장 번호를 받아 5년간 곤욕을 치렀던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임신한 상태로 살인을 저질러 수감된 한 여성이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어 석방돼야 되기 때문에 자신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전역 아파트의 평균 규모가 10년 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맨해튼의 경우 고층의 고급 아파트 증가로 맨해튼 아파트의 평균 면적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여전히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재산율 역시 전국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주는 전국 평균의 3배 이상, 뉴욕주는 2배 이상 재산세 부담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2022년 뉴저지주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금융정보업체인 월렛허브 레이팅이 전국 재산세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재산세율은 2.47% 수준으로 뉴저지주 주택 중간값이 35만 5,700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약 8,797달러의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미국 가정이 부담하는 재산세 2,690달러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재산세율은 주별 중간주택가격을 중간가격 주택의 재산세로 나눈 값으로 뉴저지의 경우 모기지의 절반 이상이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세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재산세율이 높은 곳은 일리노이주로 2.23%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주택 중간값이 21만 2,600달러로 뉴저지주에 비해 낮은 편이라 평균적으로 감당하는 재산세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외에 커네티컷주 2.15%, 뉴햄프셔주 2.9%, 버몬트주 1.9% 등이 높은 재산세율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주도 전국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뉴욕주 재산세율은 1.73%로 주택 중간값 34만 600달러를 고려하면 뉴욕주 주민들은 평균 5,884달러 규모의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재산세율이 가장 낮은 주는 하와이주로 0.29%에 그쳤으며 다음으로는 알라바마주 0.41%, 콜로라도주 0.51% 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저지주와 뉴욕주 등 재산세율이 높은 곳에서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모기지 부담액뿐 아니라 재산세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모기지는 15년 혹은 30년 등 만기일까지 내면 끝나지만 재산세는 평생 혹은 거주기간 내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세계적으로 토마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소비되는 채소인 양파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 식량 위기를 고조시키는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파 가격 급등은 시장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몇 달간 밀과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일부 주식 부족에 대한 우려는 줄었지만 건강식단의 핵심인 채소 시장이 뒤흔들리고 있다며 그 중심에 양파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파는 전 세계 다양한 요리에서 필수이며 소비량은 채소 중 토마토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연간 생산량은 약 1억 600만 톤으로
당근과 순무, 고추, 후추, 마늘 생산량을 합한 것과 비슷합니다. 세계 각국은 양파 등 채소 가격이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악화하면서 공급량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모로코, 튀르키예는 채소 수출을 중단했고 필리핀 정부는 채소 공급 카르텔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양파 가격 급등은 파키스탄 대홍수와 중앙아시아의 비축 양파의 서리 피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연쇄 효과와 함께 북아프리카의 심각한 가뭄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엔과 세계은행은 최근 각국의 채소, 과일 규제가 양파를 넘어 당근과 토마토, 사과 등으로 이어져 전 세계 공급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득이 채소와 과일의 가격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건강한 식단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유엔의 최근 수치에 따르면 전 세계 30억 명 이상이 건강한 식단을 누릴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디 홀먼 유엔 식량농업기구 선임 경제학자는 식단의 질은 식량 안보와 영양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며 열악한 식단의 질은 다양한 영양실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채텀하우스의 팀 벤턴 연구 책임자는 많은 정부가 밀가루 수입에는 기꺼이 보조금을 주지만 채소 생산 지원에는 인색하다며 그 결과 녹말 곡물, 설탕, 식물성 기름은 너무 많이 생산되는데 과일, 채소는 필요량의 3분의 1밖에 생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대형 병원에서 신생아 학대 정황이 드러나 해당 간호사가 해고 조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아기 아빠가 커튼 틈새로 이를 목격하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굿 사마리안 병원에서 신생아 학대 사건이 발생해 병원 측이 간호사를 즉시 해고하고 서포카운티 경찰국과 뉴욕주 보건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아기는 태어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항생제 치료를 받게 된 니코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보려고 아기의 아빠가 신생아 치료실을 찾았을 때 간호사는 아기에게 억지로 분유를 먹이려고 하고 있었고 아기가 울자 해당 간호사는 누워있던 아기를 들어 얼굴을 바닥으로 향하도록 몸을 뒤집은 채 신생아 침대에 던지듯 거칠게 내려놓습니다. I don't know, it just broke me. I didn't know what to do. I told her, I'm like, I don't want you to touch my child. Like, you just slammed him. And then she was like, oh, no. If you think I mishandled him or anything, I'm sorry. 신생아 집중치료실 내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환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유리 전면은 커튼으로 가리워진 상태였습니다. 아기 아빠가 커튼 틈새로 이를 목격하고 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해당 사건이 공개됐습니다. God sent me. That's what I told her. God, if it wasn't for God to send me to go over there and check on him, we would have never seen none of that happen. And I would have kept happening through the night, not only to him, but to the other babies too. She shouldn't be taking care of nobody. At all. Absolutely nobody. 굿 사마리안 병원 측은 즉시 해당 간호사를 해고 조치하면서 해당 병원은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서포카운티 경찰서와 뉴욕주 보건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실수로 이름과 생일이 같은 한국 여성 2명이 같은 사회보장번호 SSN을 발급받아 5년간 은행 계좌가 폐쇄되고 신원 도용 의심까지 받는 등 곤욕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의 전상 기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A씨와 시카고 외곽에 사는 B씨는 각각 2018년 6월과 7월에 사회보장국으로부터 같은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았다고 NBC 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난 장소만 다르고 성과 이름, 생년월일이 똑같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는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개설 등 경제생활에 필요한 개인 식별 번호이기 때문에 이들은 5년 동안 은행 계좌가 폐쇄되고 신용카드도 차단됐으며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했다는 의심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A씨는 자신의 신용카드가 취소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거래은행을 찾았을 때 B씨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자신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사용하는 누군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락을 바란다는 내용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고 이들은 비로소 상황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사회보장국에 연락해 같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았다며 해결을 요청했지만 당국은 미온적이었는데 이들의 상황이 최근 NBC 뉴스를 통해 알려지자 사회보장국은 A씨에 대한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그대로 유지하고 B씨에게는 새로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B씨는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새 번호가 적힌 사회보장카드를 우편으로 보냈다는 전화와 함께 사과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A씨 역시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사과를 받지는 못했지만 B씨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으로 국세청 관련 문제를 포함해 많은 문제를 처리한다며 영주권 신청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임신한 상태로 살인을 저질러 수감된 한 여성이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어 석방돼야 하기에 자신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어쩌보면 황당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이 사건은 작년 6월 대법원이 연방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웨이 판결을 파기한 줌에 일어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현재 플로리다의 한 교정시설에 살인죄로 수감돼 있는 24세 나탈리아 헤럴은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뱃속의 아이는 죄가 없기 때문에 태아는 물론 자신까지 석방돼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교정당국에 제출했습니다. 헤럴은 지난해 6월 23일 새벽 마이애미에서 합승용 우버 리무진을 탔다가 다른 여성 승객과 언쟁을 벌이던 끝에 핸드백에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쏴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그녀는 임신 6주 차였고 사건 직후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헤럴은 당시 피해 여성으로부터 위협을 느껴 자신과 뱃속의 태아를 보호하려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항변하고 석방 청원을 낸 것은 자신보다는 복중 태아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AFP에 뱃속의 아이도 완전한 사람인데 엄마가 수감될 때 아이는 결정 권한이 전혀 없었다라며 아이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열악한 환경의 감옥에 갇혀 있고 콘크리트 바닥에서 태어날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청원서는 현재 태아의 엄마도 수감돼 있는 상태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찌 보면 황당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미국 사회에서 이 청원이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사건이 작년 6월 미 대법원이 연방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웨이드 판결을 파기한 즈음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50년간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됐던 수백만 미국 여성의 낙태 권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낙태권 허용 여부가 각 주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즉, 임신부의 결정 권한보다는 복중 태아가 한 인간으로서 갖는 헌법상 생명권을 중시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보면 헤럴의 주장도 한번 다퉈볼 만한 여지는 있어 보이는 모양새입니다. 변호인도 이번 청원이 대법원 판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헤럴이 수감 중인 교도소 측은 태아 보호 서비스를 검토 중이며 모든 수감자들이 시기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 중이라는 입장만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전역 아파트의 평균 규모가 10년 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뉴욕시에서 유일하게 맨해튼 아파트의 평균 규모는 10년 전보다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맨해튼의 넓은 고층 고급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평균 면적을 증가시켰다는 분석입니다.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임대 전문 웹사이트 렌트카페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맨해튼의 평균 아파트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수치는 뉴욕시 5개 보로 가운데 유일하게 맨해튼에서만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맨해튼에 위치한 아파트의 평균 면적은 721평방피트였는데 현재 아파트 평균 면적은 740평방피트로 3%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맨해튼에서만 아파트 평균 면적이 증가한 요인으로 최근 맨해튼의 고급 고층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면서 평균 면적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파트 공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맨해튼의 아파트 공실률은 뉴욕시 5개 보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퀸즈의 경우
아파트 평균 면적이 10년 전 대비 오히려 7%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퀸즈 아파트의 평균 면적은 681평방피트에 그치며 미 전역에서 두 번째로 작은 규모의 아파트들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 아파트 평균 크기가 제일 작은 도시로는 시애틀이 꼽혔으며 평균 659평방피트를 나타냈습니다. 브루클린의 경우에는 평균 692평방피트로 가장 작은 아파트 순위 4위를 기록했고 뉴저지주 저지시티는 799평방피트로 미 전역에서 12번째로 작은 면적의 아파트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웹사이트 렌트카페는 남부 지역으로 갈수록 더 넓은 주거 공간을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탈라하시의 경우 평균 아파트 면적이 1182평방피트를 나타냈으며 전체 주 평균 1000평방피트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 전역 평균 아파트의 크기는 2013년 941평방피트에서 2022년 887평방피트로 10년 사이 축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G7 회원국 및 동맹국들과 협력해 유럽, 아시아, 중동 전역에서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러시아 및 제3국 활동가를 포함해 200개 이상의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부과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러시아 관리 및 대리 기관뿐만 아니라 12개의 러시아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입니다. 또 러시아의 방위 및 기술 산업과 관련된 행위자, 러시아의 미래 에너지 역량을 목표로 삼는 것, 러시아의 금속 및 광업 부문으로 제재 권한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미 상무부는 러시아의 국방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을 포함한 약 90개의 러시아 및 제3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몇 가지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북서부를 휩쓴 눈폭풍이 남동부까지 확대되면서 주간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항공편 수천 편이 취소되는 등 최악의 기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 전역에서 지연 및 취소된 비행편은 5,000편 이상으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북부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일부 지역에는 18인치 이상의 기록적인 눈이 쌓였고 비와 찬바람까지 더해져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4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눈 폭풍은 로스앤젤레스, 산타바바라 등 남동부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국립기상청은 눈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1,000를 주는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베이비 본드로 불리는 이 법안은 민주당에서 빈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안은 신생아가 출생하면 $1,000를 지원하고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간 $2,000씩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금은 아동이 18세가 되면 대학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등 다른 비용을 지불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 계좌는 연방정부가 보증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베이비 본드는 모든 미국 어린이들에게 창업 자본을 제공하고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또 지난 50년간 급격히 증가한 인종 간 빈부 격차를 좁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에서도 노동시장이 회복력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19만 5천 건에서 3천 건 감소했고 6주 연속으로 20만 건 미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1만 7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고 실업률이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인 3.4%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약 18만 5천 명의 일자리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노동시장 강세 속에서도 IBM,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트위터 등 기술 분야에서 해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